이제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 위협을 봉쇄하는 동시에 이 박사의 북진무련 통일이라는 그 의지도 포기시키고 단념시키는 두 가지의 어떤 봉쇄의 효과를 기대를 했고, 반면에 이 박사는 물론 똑같이 공산주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줄곧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평창주의 야욕도 저지시키는 이중 봉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1953년 6월 18일에 그 방공 포로를 직권으로 석방하는 그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도 결국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을 미국에게 제초하기 위한 이승만의 과감한 승부수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의 그와 같은 행동을 약속 파괴라 그렇게 비난했고, 들레스도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은 끔찍한 재앙만을 초래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했지만, 이승만을 제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강요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상호 서로 매우 심각하게 갈등했지만 또 동시에 서로를 몹시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로버트슨 특사를 매개로 해서 상호 타협을 위한 집중적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미 국무성 국무차관본대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에 체류를 해서 여러 차례 이 박사와 협의를 해가게 됩니다. 로버트슨과의 회담에서 이 박사는 상호방위 조약의 적극적인 체결과 경제 원조 그리고 육군의 20개 사단으로 증강을 요구했고, 또한 이 박사는 한국 전쟁의 군사적 승리만이 한국이 제2의 중국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로버트슨 특사는 미국이 한 번도 군사적 방법으로 한국을 통일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한 번도 없다. 상호방위 조약도 만약 체결되더라도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나아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의 기준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군사 경제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고, 그것은 일종의 이승만의 박사의 고집을 꺾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의 고집 그 자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 같은 문제였습니다. 로버트슨 특사는 이승만 박사에게 한미 두 나라가 상호 협력의 길로 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한테 이 박사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만약 한국 문제로부터 미국이 손을 떼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슨은 자신의 그 말이 결코 위압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최후 통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중공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은 한국의 생존이라는 것이 대단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생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 약속도 단순히 미국이 무슨 구도 약속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걸 약속을 했지만 미국 조약의 비준권을 갖고 있는 상원이 비준에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나.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비준도 약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처음에는 미국과 무슨 뭐 필리핀 간의 그 상호방위 조약의 내용과 비슷한 그 같은 조약을 이제 미국이 제시했지만은 처음부터 이제 이 박사는 나토와 같은 그 같은 조약을 기대를 했지만 그 중간에 뭐 타협점이라 그럴까 결국은 미국과 일본 간의 맺은 상호방위 조약의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미국은 이승만으로부터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중공군 출수 주장을 철회를 하고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 하는 그 같은 약속을 미국은 받아냈고, 반면에 이 박사는 미국으로부터 일본과 맺은 미일 안보 조약의 내용과 같은 그 같은 수준의 다시 말하면 한국 내에 미군의 주둔 약속, 미군이 주도를 약속하고 또 방위 조약의 신속한 비준을 받아내겠다 하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8일에 이제 그 한미 간의 방위 조약이 가중되고 10월 1일 날 워싱턴에서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조인을 하고 1954년 이듬해 1월 달에 양 국가가 의회를 미국 한국 국회와 미국 국회에서 조약의 이제 비준이 이루어지고, 근데 1월 말에 미국 의회가 이 조약을 이제 그 비준을 하고 3월 달인가 3월에 이제 그 비준서를 상호 이제 교환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휴전협정 체결과 방위조약 가중 정식 그 체결 이후에 이 박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것만을 가지고는 또 이제 또 성이 또 차지 않으니까 좀 더 또 요구를 또 미국에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한국군의 정강 그 문제와 또 결부시켜서 그 정강 요구를 한국군의 현대화, 정강 문제 뭐 이것을 계속적으로 또 요구를 하니 이 문제를 또 미국으로 봐가지고는 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또 대단히 어려운 공경이, 왜냐하면 이 박사에 대한 그 어떤 그 퍼스널리티, 어떤 그 성향, 성격, 뭐 특징을 할 때, 하여튼 미국은 이 박사라는 지도자는 뭐 고집이 뭐 세기로 말하면 뭐 이럴 데 없이 뭐 센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아니고 상식적인 일이 아닌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대단히 때로도 무모하기 가까운 그와 같은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예측하기 대단히 힘든 그와 같은 그 인물이라는 점에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한국군의 정강 문제니 특히 한국군대의 계속적으로 이 박사가 주장해오는 한국 전쟁의 군사적 승리만이 하여튼 그 유일한 가장 좋은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문제를 어떤 형식인 간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3월달에 서로 비전서 교환을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이 결국 그걸 하지 못하고, 잘 아시는 대로 11월 중순인가요? 이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문제를 유엔군 사령부 휘하에 둔다는 것을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 합의 의사로 그것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비전서가 교환이 되어서 상호방위 조약이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